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이라서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인데요. 더 리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감정원의 권진봉 원장을 모시고 부동산의 가격 평가와 통계 작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한국감정원이 지금 생긴 지 한 4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 된 건가요? 43년 됐습니다. 43년요? 예, 69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예, 그 감정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알지만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기관인지 이렇게 가물가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국감정원은요, 부동산, 이 토지, 주택, 이 상가 등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통계를 만드는 그런 부동산 전문 공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도에 창립돼서 원래 한 43년째가 됐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한 1000여 명 되고 서울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을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사업 그런 업무 주 업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매년 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업무를 조사하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실거래가에 해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통계도 만들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보상 수탁 사업을 해가지고 공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수탁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보상 수탁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이나 그리고 이 시장 동향 분석하는 연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리처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일이 돼서 시간이 토론을 대담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경사가 있었죠.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상등급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셨는지. 네, 지금 제가 작년 1월달에 감정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1년 동안 경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기관장 2개 분야에 대해서 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직은 한국감정원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직원들의 또 이 성과금도 보너스도 좀 많이 받아서 직원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이 경상만 경영 혁신을 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이 잘 되도록 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 선진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진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조금 개선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어떤 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화 방안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업이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조사하는 이 체계가 또 이 다원화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국회나 언론이나 그리고 감사원, 건의위원회 등에서 부실평가 그리고 가소평가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지금 현재 부동산 조사도 여러 기관에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부동산 이 데이터가
이 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예. 또 활용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런 예.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예.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기존에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금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리고 이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예.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 타당성 검증 업무가 있는데 예. 그거를 저희들이 강구감정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를 할 때 되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 평가 기준이 예. 여기 지금 저 기준이 이제 따로따로 뭐 협회나 저희들 감정 따라하고 있는데 예. 이걸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과도하게 또 이 재량을 주던 것 갖다가 이 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와 두 번째 문제는 조사와 관련해서 예. 그동안 민간 협회에서 맡았던 표준 주택에 대한 예. 공시가격 부대 총괄 업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국 감정에 넘어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국민연에서 하고 있는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 그 다음에 집가 변동률 조사, 예. 그 다음에 상가 임대 사례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협회가 했어요. 예. 그것도 공적 업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가져왔는데 어쨌든 부동산 조사 체계가 허드짐으로 인해서 예. 제대로 전달되고 또 예. 활용되기 위해서 예. 그 일어나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지금 부동산 이 자료가 예. 적기에 정확하게 예. 국가나 국민들에 전달돼 가지고 정책 수입이나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은 이제 하반기부터 조사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예. 아까 말한 집가 변동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상가 임대 사례 조사는 금년 1월달부터 한번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예. 국민연에서 하고 있는 주택 가격 동향 조사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네.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는 감정원에서 일원화 돼서 집계가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예. 그리고 통계를 예. 만드는 그런 업무는 예. 한국 감정으로 일어나됐다. 이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관련 통계를 또 다 집재성해서 일원화된 조사 통계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시는데 감정원이라는 이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또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전체 기능에 비해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한국 감정원이 69년도 창립할 때 예. 재무부 그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예. 공인 감정사가 은행에 그 담보 대출로 할 때 담보 가치 평가 가치 평가할 때 그 한국 감정원 예. 한 이름을 예. 44년 써 왔는데 예. 그 업무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감정 평가 업무가 주 업무인데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조사 통계를 생산 업무가 주 업무가 돼 있으니까 부동산의 인프라 관련 기관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름도 뭐 사명을 예. 이름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한국 감정원에서 예. 이제 공모 중에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하던 업무의 검증 기능을 이제 협회에서 감정원이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뭐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아까 이제 선진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진화 방안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예. 제대로 하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급은 공적 업무를 주로 하고 민간은 민간 업무로 하자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이 공적 업무도 같이 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사적 업무도 같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가지고 공적 업무를 이번에 이제 한국감정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5가지 업무가 예. 너무 많은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일부 평가사나 협회에서 예. 자기 권한이 이제 줄고 뭐 밥그릇 준다고 생각하죠. 권한도 줄고 또 수입도 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반면에 저희들도 하고 있던 은행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 사적 예. 평가인데 예. 그다음에 공매, 경매, 일반 평가 여론은 사적 평가는 저희들이 민간이 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협회는 협회 고유 그 협회 회원사들의 관리라든지 사적 업무를 하는 그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지 협회하고 우리 감정원하고 예. 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서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또 상의도 해 나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감정원하고 협회하고 예. 그리고 국토부 그다음 민간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산업 선진화 포럼을 뭐 결성해가지고 예.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 제대로 발전되고 평가 시장이 뭐
이 질서를 잡고 활성화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설명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조사 기능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가 상승이라든가 땅값의 상승률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럴 텐데 또 어찌됐건 국민들의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의 평가 관련돼서도 중요한 이제 조사 기능을 하시잖아요. 그 부동산 가격 공시제 들어가는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어떤 그 공시제도 안에서 예, 감정한 역할은 지금 뭔지. 이 부동산 공시 가격은 이제 이 1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예. 정부에서 조사해가지고 이 공시를 합니다. 예.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공시 가격은 아까 말씀대로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예. 요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세금을 보고하는 기준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 평가할 때 또 예. 기준이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재산이 보통 가계의 재산 보면 한 80%가 부동산입니다. 예. 내 집,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 협회하고 저희들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예. 요번에 일원됐다는 말씀드리고 예. 요건 이제 조사 방법도 전체 토지가 전체 한 3천만 필지가 되고요. 3천만 필지. 예. 예. 그다음에 주택은 한 1,500만 호가 됩니다. 예. 예. 요거에 대해서도 공동주택하고 주택도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있는데 예.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 2005년도부터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60만 호에 대해서 그는 전체를 다 전체를 조사하시는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주택 표준지하고 예. 표준 땅하고 그다음에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예. 정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예. 감정평가사들 동원해가지고 예. 표준지가 전체 한 50만 필지, 그게 3천만 필지 중에 50만 50만 필지를 예. 샘플로 샘플을 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표본으로. 표준 단독주택은 예. 한 19만 호. 예. 요걸 조사를 예. 조사를 먼저 하고,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 그걸 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예. 전국의 예. 땅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해가지고 예. 공시 가격을 공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우리 저 매년 뭐 보도에 나오는 게 서울 명동의 뭐 상업은행 그렇습니다. 땅값이 그거 제일 비싸다. 제일 그게 비싸다. 표준 지역인 거고 거기 가격이 결정되면 예. 그 주변 지역의 주변 가격이 거기에 지역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결정되는 그래가지고 거죠. 지자체에서 해서 예. 공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너무나 국민이나 국가에서 예. 정책에 필요한 자료, 예. 국민이 관심이 제일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걸 진짜 이번에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 한번 제대로 중심을 잡고 예. 객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그 1,500만 호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1,500만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1,000만 원, 1,060만 원은 아파트 단독주택이고 예. 나머지 일부는 예. 나중에 단독주택은 한 그거는 400만, 이제 표준 하고 예. 400만, 예. 400만 호가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감정을 해왔고, 예.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왔고, 예. 그 다음에 저 단주택은 그 일반 평가사들이 이제 표준을 정해서 정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서 예, 해온 거라 예, 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걸 하는 체제를 저희들이 부대업무 총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대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검증 업무도 저희들이 하니까 예.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웬관이 단독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공시가격이 또 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실거래가에 비해서 예. 차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일부 지금 작년에 신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예, 예. 이게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매년 어떤 개발 사업이나 어떤 게 되면은 이제 또 토지를 보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그런데 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감정원이 하고 있는 일이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 업무라는 거는 이 저 택지라든지
뭐 산업단지, 공장용지라든지, 예. 그다음에 철도, 도로, 뭐 이 수자원 해서 이 공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보상을 하는데 그거를 원래 사업 수행자가들이 다 해야 됩니다만은 예. 사업 수행자가 이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일반 전문기관에다가 보상 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을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LH라든지 뭐 여러 기관이 6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전체 시장의 한 대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상 수탁 사업을 하는 거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 그 업무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보상을 하려면 그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예. 토지하고 물건 조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예. 예. 하고 나면 가격을 산정을 하고 예. 가격 산정한 걸 가지고 이제 개별 토지 소유자나 물건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협의 매수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협의 매수는 끝나는 그런 일인데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또 재결 수용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 1년의 그 작업을 우리 예. 토지 위탁 수용 작업을 하고 나는데 예. 그걸 저희들이 전 2001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보상 수탁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해서 예. 저희들도 막 이 토지 소유자나 그런 물건 소유자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뭐 감정 원장이시니까 부동산 문제에 관한은 뭐 사실 뭐 전문가라고 말씀을 또 그동안 해오신 그 공직에 계신 기관도 좀 국토부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쭤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고 해서 지금 다들 관심이 많은데 하반기 시장 또 내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한국감정원이 이 부동산, 뭐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예. 가장 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유럽존 경제 위기하고 그다음에 이 가격 부채 문제로 해서 예. 실수자들이 구매가 안 되고 있죠.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래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도 있는데 이 공약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막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감정원이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그리고 또 뭐 시장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감정원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 1월 1일자로 대규모 조직 개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또 쇄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정원 내부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 평가 업무가 주 업무인데 올해부터는 부동산 조사 통계 업무가 주 업무 되다 보니까 이에 맞게끔 기능 그렇죠. 역할 요걸 또 조정하고 또 조직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 본부는 실체가 있습니다는 그것도 일부 일처를 줄이고요. 특히 지점이 저희들이 8개 지역본부 3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점을 4개, 올해 또 4개, 또 내년에 또 4개 해서 전체 지점 중에서 30% 수준의 축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에 따른 직원들의 또 이 반응을 막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공기업이면서도 민간하고 경쟁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이 감정 평가와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관련하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조사하고 통계 기능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니까 사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사명감도 뭐 일단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의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이 그런 열의가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과 역할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요. 직원들 간의 또 소통, 화합 문제, 그리고 직장 분위기도 살리는 문제로 해서 일단 사기 진작조도 강구하고 해서
제대로 뭐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동안 쭉 공직 생활 이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공직 생활 쭉 하셨고 네. 어쨌든 뭐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기관의 이제 경영을 또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서 해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합쳐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 1월달에 취임을 해서 막 30년 이상 공직을 이제 마감하고 공기업으로 왔습니다만은 이 공기업이 난 뭐 그렇게 뭐 신의 직장 뭐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직에 있을 때는 정책을 기획하고 뭐 또 그 입안하고 한 그런 업무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 직접 다가가서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하고 그 서비스를 또 제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감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관계는 뭐 저는 뭐 리더십을 해서 너무 거창 안 돼요. 평소 직원들한테 지, 내, 신. 지, 내, 신. 지, 내, 신. 지금, 내가, 신나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일을 하려면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그리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해 하자. 그리고 일을 할 거면은 신나게 일을 하자. 그런 모토로 해서 직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직장 그 환경을 높이는데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도 최우수 이제 성적을 받으셨고 또 보니까 뭐 상복이 터지셨더라고요. 대통령 표창 또 장관상도 많이 받으셔서 기재부 장관, 복지부 또 문광부 뭐 이런 좋은 상을 휩쓰셨는데 이런 걸 이제 발판으로 또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어떤 모습으로 재임 기간 중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놓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표창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이 고생한 것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달에 되는데요. 그때 통계 날입니다. 이 조세 행정 발전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공로가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대통령 기관 표창을 처음 받았고요. 그 한 며칠 있다가 그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또 한국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발전의 기관 공로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 품질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또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 또 7월 달에 이 또 인구날, 7월 때 인구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됐는데요. 저희 또 그 포장 그다음에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상복이 터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주간 이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알려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한국감정원에 와서 이렇게 기관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뒤늦게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한국감정원이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그리고 또 질서를 또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조사 통계 자료가 국가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적기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국감정원의 이 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예. 입에서 적극적인 성원, 그다음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던 기관에서 이제 부동산 조사, 평가, 통계 작성의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권진봉 원장이 선장을 이끄는 한국감정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